목차는 총 이제 12개의 목차로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면서 앞에 우리가 1챕터부터 6챕터까지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조금 볼 거고요. 7챕터부터 12챕터까지 온라인으로 볼 예정입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도 같이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우리 합성된 단어 좀 보면은요. 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쓸 것 같은 그런 무개념 중년 남성을 가리키는 말로 계저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주로 인터넷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 웃음의 기제로 때로는 조롱의 용어로 자주 등장하는데 굉장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6년도의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수능이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재수생이 엄마가 사준 도시락 톡에 휴대폰이 들어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부정행위에 이제 걸려서 이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게 어떤 억울함을 피력하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어떤 그런 사과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굉장히 이 학생에게 인성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거와 반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이런 중년 남성을 가리키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불려지는 어떤 특정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성 문제를 말하면 우선 청소년기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3챕터 인성 평생의 교육의 목적을 지금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가 6번째 주제에 대해서까지 잘 보았을 텐데요. 인격 둘째 페르소나 그 후부터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이제 확증 편향과 인지적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증 편향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감정의 비합리적인 직접적 이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지적인 오류를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확증 편향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다 같이 보면은요. 자, 막스 베버는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감정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하버드대의 캐스 선다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정보의 폭포화, 자, 동조의 폭포화 및 집단 극화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결론을 내리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감정의 직접적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심각한 인지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터넷 미디어 환경입니다. 즉 인터넷이 문제인데요. 잘못된 사실에 대한 믿음을 더 극단화시키면서 이런 이성에 의한 사유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정보 환경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유사한 의견이 반복되고 정보를 더 쉽게 믿게 되고 이것이 정치나 사회적 집단 내 극단적인 의견으로 치우치는 경우 이것이 확증 편향의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플라톤이나 스토아 학파는 이제 개인의 감정과 충동을 신뢰할 수가 없고, 자, 이성을 이용해서 이를 억누르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자, 이성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연습을 통한 나의 어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어떤 나의 이런 감정과 충동을 지배하는 연습을 해야만이 이런 인성의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가 자유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이성과 인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 좀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때 감정적 판단을 줄이고 시민들의 충분한 정보와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10월에 원전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을 재개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두로 나오면서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서 수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전과 후에 의견이 크게 달라진 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기는 여러 사람이 충분히 공부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면서 깊이 고민한 뒤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또는 2030 세대의 어떤 생각이 이런 합숙을 통해서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자, 이런 것은 감각적 거부감이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어떤 공적 이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증 편향에 의한 인지적 오류는 개인적 지식이나 가치관과는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개인의 어떤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적 인격은요. 자신이 소유한 지식, 학습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펜서가 개인의 역량, 지식, 스킬, 자아 개념, 가치, 태도, 동기, 특질을 잘 개발시킴으로 인해서 학습에 의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인성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자, 인성은 일생을 통해 형성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성이 행복의 핵심 조건이기도 하고, 자, 인성의 형성은 평생 동안 지속적인 학습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갈고 닦는 수련의 과정처럼 지속적인 학습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행복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21세기 교육에서 자아 실현이나 성인 교육에서의 각자 성의 실현이라고 교육 목표로 환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각각의 능력과 잠재력을 부여받고 있다. 자, 이런 행복은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을 부여받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기 위한 길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 각자의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이 실현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는 능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선한 목적, 그들 자신만을 위해 요구되는 어떤 선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과 수단적 의미로서의 선한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행복은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하나를 선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행복은 본질적으로 선한 목적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자신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는 능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복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면 발전시킨 삶이 훌륭한 삶이고 완전한 삶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이라는 고등한 잠재태 또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발휘하고 실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성이라고 이야기하였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두 가지의 덕을 또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지적인 기능적인 탁월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과 연관이 있고 삶의 다양한 규칙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 이 지적인 기능적인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품성적 탁월성은 선한 것으로 인식된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나 정열들을 억제하는 능력을 다룹니다. 평생 동안 경험을 통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성인의 인성, 이게 품성적인 탁월성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품성적 탁월함이 먼저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 인성 혹은 품성적 탁월함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행동할까? 그것은 바로 중용이라는 데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격의 유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악한 거, 극단이고 탁월성, 악덕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한 인성의 소유자는 두려움을 조절함으로써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터득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한 인성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인성이 겸손하다는 것은 자만심과 비천하며 중용으로부터 존재한다. 즉, 인성의 품성적 탁월함은 이 중용에서 배우고 행동해야 우리는 품성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처음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지나침을 존중하거나 늙은 사람들의 결여를 존중하고 장년층은 중용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배우고 행동함으로써 악하게 되고 선하게 되기도 하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이후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생 동안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 행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 해야 되지만 노력도 해야 되고, 자기가 몸소 실천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중용적인 삶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고 행동해야 우리가 중용의 자세를 취해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평생 인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성격이나 인성이 출생 후 경험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독 그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어떤 성격이나 인성이 갖추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 에릭슨은 심리학적인 어떤 기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 학교 교육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단계를 거쳐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 성숙하고 현명한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이후의 삶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과 인성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성격,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성격이 갖추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댐댕이가 부모의 인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인성을 청소년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발달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각각의 시기마다 철저하게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에릭슨은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격이나 인생이 다양한 환경, 양육되어지는 방식이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각 발달 기에 걸쳐서 우리가 각각의 발달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이런 성격 형성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인성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에릭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에릭슨의 8단계 발달 이론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신뢰와 불신입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아주 극명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신뢰와 불신을 경험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올라가게 되면 자율성과 수치를 배우는데, 이때 2, 3세기, 만 2, 3세가 될 때까지 우리가 배변 활동을 완벽하게 이때 배변 활동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자주성과 죄악감을 우리가 4, 5세 때 배우고요. 6에서 11세 때는 이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근면 성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 제대로 발달 단계에서 수행이 이루어지면 근면성을 배우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미를 12에서 18세로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신이 어떤 자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단계는 친밀성과 고립성을 발달하고 익혀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24세까지,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거나 또래와 친밀한 경우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정이나 결혼, 직업적 안정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과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어떤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 친밀감을 이때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친밀감 있게 생활할 수 있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단계에서 이 친밀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고립되고 고독과 소외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5세에서 54세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이제 침체성과 생산성의 어떤 단계, 심리적 위기를 가지게 되고, 54세 이후부터는 삶을 수긍하는 태도, 즉, 자아 통합감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죽음으로 이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 삶을 수긍하는 태도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계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해야지 비로소 성숙해지고 현명해진대.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시간이 간다라고 해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에릭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년, 노년기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야 돼서 이런 성격의 어떤 인품의 소유자가 인성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간다라고, 내가 노인이 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이런 상황으로 훅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발달 단계를 본인이 노력하고 배우고 해봄으로 인해서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성은 평생을 통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에릭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은 습관이며 동기이다. 또 사고 친 회장 셋째 아들. 한 기사, 일간지의 기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만 봐도 어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재벌 2세 어떤 그런 2세들의 어떤 갑질 형태 이런 것들이 사건 사고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도 역시 여실히 이제 술집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행패를 부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사람의 이력을 봤더니 음주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성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동기라고도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위생 이론, 위생 요인 이론 또는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위생 이론은 이런 셋째 아들의 어떤 재벌 2세의 갑질 행태를 우리가 위생 이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불만족하는 것을 위생 이론은 자 지위나 보상, 직장의 직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허츠버그가 강조하는 동기부여 요인이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는 거. 자, 그래서 술집 폭행을 한 회장 아들이 위생 요인이 충족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내가 지금 뭐 분만족하는 거, 단순히 채우고 싶은 거,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채우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위생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 동기부여는 충족되지 않았을 것. 자, 결론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물리적인 처벌만으로 좋은 행동이나 습관, 인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인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발달 과정을 잘 넘어오고 그 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닦은 그런 습관의 결과인데, 어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동기가 충족되지 않거나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인성적인 좋은 습관이나 행동, 인성을 평생 동안 지금의 사고친 회장의 셋째 아들처럼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인성과 어떤 좋은 행동과 습관, 인생을 기대한다면 나에게도 각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성은 습관이고 동기인데요. 미셸 드 몽테뉴 같은 경우도 자, 습관은 개인의 천성만큼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요. 배우는 사람은 만들어 보며 배우고 좋은 인성을 갖추려면 연습해야 된다.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는 허츠버그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의 동기에 따라서 인성이 크게 좌우된다. 내가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성을 가지려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재벌집 재벌회장 셋째 아들처럼 우리가 인성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에 우리가 블라인드 되어 있는 박스를 조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인성을 갖추려면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윤리적인 인성을 리라 연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하는 연주자처럼 굉장히 아주 오랜 기간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연습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갈고 닦는 사람을 보기는 어렵죠.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용을 하거나 이런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런 리라 연주에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야지 자, 그럴 때 자동적으로 이 윤리적인 행동, 인성적인 행동이 그냥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동기도 분명 있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이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나와야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품성으로의 인성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자,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잘 들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어르신이나 또는 어른들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과 또는 성실할 것, 그리고 굉장히 어떤 습관적으로 좋은 그런 습관을 몸에 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품성도 마찬가지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노력하고 학습해서 몸에 배이도록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습관을 들임으로 인해서 언제나 훌륭하고 언제나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3챕터의 내용을 조금 다 지켜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학습적인 그런 요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리학적인 요소에서도 성격이나 인성이 평생 동안 이루어진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그렇지, 우리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인성을 학습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